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첫 번째, 불황의 미래, 20년간 드리울 그림자. 경제라는 거는 이제 경기 순환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저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서 그 두 가지의 멍청한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99년도 닷컴 버블이 발생하기 바로 전이었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그 호황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명문대학인 그 버지니아 대학을 다녔어요. 중앙 잔디에 딱 써서 햇살을 받으면서 이제 대학원 입학 허가도 받은 거고 뭐 학비, 생활비 다 지원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뿌듯하죠. 그러면서 이 태양을 만끽하면서 뭔가 이 설레이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경제가 이렇게 잘 풀리면 한두 해가 지난 후에는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닷컴 버블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급여를 엄청나게 낮춰도 이력서조차 검토해주는 회사가 없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인데,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괜찮으면 내일은 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불황에도 내 이 주식은 계속 오를 거야, 황소의 뿔처럼. 지나고 보니 너무나 멍청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라는 거는 순환이 되는 거고,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것, 이러한 평범한 진리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이들이 멍청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장 밖에서까지 네트워크를 쌓을 필요는 없어. 이 회사는 날 위한 일자리는 항상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조금 잘 나갈 때가 되면 굉장한 그 우월감이나 실제보다도 자신의 중요성을 과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반대로 조금의 열등감이 생기게 되면 객관적 현실 상황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 비관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서 뭔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추가 연수를 왜 받아야 하지? 내 일을 대체할 사람은 없을걸? 뭐 이런 자세. 회사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 하지만 난 괜찮아. 왜냐? 나는 없어서 안 될 인재거든. 아주 과잉 편향이죠. 불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 자, 이러한 자세는 이 저자가 과거에 했던 그 멍청한 생각이 훗날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를 바꾸거나 바꾼다기보다는 커리어를 확장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커리어가 이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커리어를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찾는 거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거, 이런 방식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은 또 내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서 내 몸값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농업의 미래, 코로나가 던진 식량 충격.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충격을 상당히 덜 받거나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게 받은 경우에 속하죠. TV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텅 비어 있는 마트, 완전히 도시를 봉쇄하고 집 밖에 외출을 못하게 격리를 했죠, 강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량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맨날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필수적인 식량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현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 저자의 뭐 지인들 중에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텃밭을 이제 직접 농사를 짓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고, 실내 식품 생산 공장, 실내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의 재배 시설, 이 수경 재배라고 해서 물로만 뭐 야채들, 채소들을 재배하는 이런 거 과거에 TV에서 자주 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경 재배 시설이 소규모로 해서 가정용으로도 개발이 된다면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가정 해보게 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그다음에 실험실 배양 고기,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 단백질을 곤충으로부터 섭취하자, 이러한 또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래의 필수적인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이 무엇인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대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농업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이라는 거죠.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량 문제로 인해서 위협을 받아본 경험들이 거의 없죠, 동시대인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관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 필수적인 산업이 바로 농업이다. 그리고 많은 그 세계적인 그 석학들도 항상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죠.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쌀 수출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근데 물론 전 지구적으로 식량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농업을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하고,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량은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을, 대책들을 강구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자세에 대한 미래, 이 책에 뭐 나온 부분은 아닌데 이 농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김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 삶의 자세에 대한 고민.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변화, 다루는 모든 것들이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니죠. 다 원래 있던 것들이죠. 언컨택트, 비대면 산업 다 있던 것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의 자세에 대한 고민, 기존에 쭉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삶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인해서 뭔가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또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오래된 책이고 유명한 책이에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인데, 자,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부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미국의 대공황 있죠. 근데 이 부부가 까닭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 뿐인데 느닷없이 어떤 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 불안과 실업의 늪에 빠져버리고 어떤 파시즘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삶이 크게 망가지는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문을 모르는 거죠. 아니 뭐야 이게?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삶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살더라도 나의 자세와 관계없이 주변의 사회의 어떤 변화,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버먼트의 시골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냐면, 자, 우리는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명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그 기본 가치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긴장과 불안, 이 덫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뭐 시골로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쭉 있어 왔는데, 코로나 계기로 인해서 특히 우리가 아까 식량 안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차원의 어떤 농업에 대한 지원과 재편이 일어난다면 농업 속에서 또 큰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니어링 부부가 뭐 시골에 가서 뼈 빠지게 뭐 고생하고 농사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을 정한 게 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뭐냐면 해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6달. 자, 6달만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 6달은 여가 시간. 여가 시간에 뭐 하냐면 연구합니다. 여행, 유럽 여행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뭐 단풍 시럽 같은 거 채취해서 팔아서 뭐 수입도 괜찮으니까 여행도 뭐 전 세계 뭐 많이 다니고, 글쓰기, 대화, 가르치기, 봉사죠. 가르치는 이런 일들로 나머지 6달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변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속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또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삶이 굉장히 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막연히 시골에 묻혀서 농사만 짓고 공원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아까 나오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글쓰기, 얼마든지 공헌하고 소통하면서도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가능성을 먼저 이런 길을 가신 분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지금 뭔가 이 시대의 변화의 코로나라는 국면 속에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그것이 삶의 자세의 전환이라는 의미의 전환, 그 차원에서 탐구되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크게 흥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저번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